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은 특별히 언론계 노스트라다무스 대선을 4일 앞두고 예측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DI를 통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이따가 발표를 할 거고, 그 전에 지금 이제 그 여론 공표 기간이 지나서 그렇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추이로 보면 박빙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한번 예측을 두 분께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100%죠. 회장님은? 글쎄 뭐 여러 가지 추세가 좀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올라가는 추세고 이재명 후보는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겠냐. 몇 프로 정도로 예상하세요? 1, 2% 차이. 1, 2%? 예. 이준석 후보는 10%를 넘을 거라고 보세요? 10% 안 될 것 같아요. 10% 안 될 것 같다. 5%에서 한 8% 고서 정도 사이에. 선거비 보전 못 받겠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또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고 봐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온 것도 있지만 공천 과정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기간이 짧았어요. 언론에서 나온 거뭐 20, 30%는 아니고 최소한 5% 이내로 좀 좁혀지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디 언론에서 20, 30%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 할 때 여론조사 할 때 여론조사 꽃은 아직 꽃. 리얼밀대 때도 15% 이상 뭐 차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자꾸 좁혀지는 거죠. 최근에 뭐 10% 이내로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그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김문수 후보는 쭉 올라가는 추세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씩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접점에서 투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김문수 후보가 되냐 이재명 후보가 되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동훈이나 한덕수가 되지 그렇죠. 그러면 공격할 수 있는 메리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문수 후보라는 공격할 게 없는 거예요. 7월 달까지만 넘어간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는 역정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선거 기간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판에 뒤집기는 참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수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봐지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쨌든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 결집들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미 진보 쪽에서는 결집이 이미 됐는데 보수가 분열됐다가 지금 결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변수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TV 토론을 할 때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거기서 좀 볼썽사나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쪽으로 가는 표가 일부가 김문수 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냐 그런 예상도 좀 하고 있어요. TV 토론을 보면서 말은 역시 이준석이 잘하더라. 젊은 친구들이 그럼 말을 잘하고 잘하죠. 김문수는 뭐 동네 아저씨다 네.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고 네. 이재명은 상당히 스키플하다. 아니 저는 근데 기술적으로 되게 화법이 뛰어나다 이런 느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를 한 번씩 다 봤어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게 제가 부천에서 국회의원 할 때부터 상당히 친분이 좀 있었던 분인데 나이 드셨더라고요. 예전에 젊었을 때 40대, 50대 김문수 그러니까 나이 드신 거예요. 근데 그거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말이 좀 이렇게 느려지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렇지. 김문수 후보의 노동운 했던 뭘 말이나 이거 보면은 똑똑했어요.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정치는 과거를 보고 찍는 게 아니라 현재. 그렇죠. 현재 보시니까. 현재 미래를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KDI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KDI가 뭐 국책 연구 기관이 아니라 광명 동네 인터뷰라고 저희가 100분을 통해서 했더니 45대 45대 10이 나왔어요. 45분이 이재명을 찍겠다. 또 45분이 김문수를 찍겠다. 10분이 이준석을 찍겠다라고 해서 일단 KDI를 통한 여론조사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이렇게 앞서는 분이 없어서 일단 예측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결과에 의하면 또 이준석 후보가 뭐 선거비 보전받는 50% 보전받죠. 그렇죠. 어려고 싶어요. 예, 그래서 10%가 나왔다. 지금 사전 투표 하셨나요, 혹시 두 분? 저는 어제 했어요. 네, 저는 안 했고요. 네.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어요. 본투표로 했어? 행사하려고. 네, 저도 이제 본투표에 애기들 데리고 가서 할 생각인데 결국은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국장님은 또 동문인 이재명 후보에게 또 한 표, 또 회장님은 또 품격 있는 모수죠, 그죠?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고. 예. 아니 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김문수를 했고 저는 뭐 권영국 저 같은 거 저희 아버지하고 확률이 똑같아요. 다들 뭐 인간관계 찾지 않습니까? 연을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저는 이제 당선 가능성 이재명 후보가 될 것 같긴 한데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영남 쪽의 보수 유권자들이 진보 유권자들보다는 더 많잖아요. 많죠. 예. 네. 그렇게 해서 보수하고 진보하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투표를 한다라고 보면 김문수 쪽이 불량감은 아니에요.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지금 지역을 다니면서 유세 운동을 하는데 광명시는 김문수 후보밖에 안 하죠. 네. 김문수 후보는 22일 날 5시에 여기 저 상업지구에 와서 유세를 했고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는 시흥 안산으로 가면서 유세를 했는데 왜 광명시를 패싱을 했을까요? 그냥 안 와도 네. 당연히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아니, 저는 그거보다도 이몽영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양반들이 얘기를 해서 광명시 가서 유세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겠죠. 김남희하고 이몽경 후보가 하찮게 보였고 또 하나는 뭐 광명시는 뭐 잡아놓은 물고기니 여기는 패싱해도 되겠다. 지금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얘기 듣는 게 그동안 국민의힘이 좀 광명에 대해서 워낙 민주당이 생각하니까 좀 도외시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김문수 후보가 와서 아주 그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이 고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왔다 가지 않으니까 왔다 갔으면 왔다 갔다고 할 텐데 안 왔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은 좀 위축돼 있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하고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한 8.7% 그 정도 차이. 퍼센트가 나오고 갑은 조금 덜 나오고 그렇죠. 머리 네네네. 좀 더 많이 네네. 차이가 나왔었는데 한번 까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중앙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광명에서 한번 들어가다 보면 광명은 참 과간입니다. 그죠? 가만히죠.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선거운동에 앞장서야 될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 우두머리로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데 아니 을쪽 같은 경우는 현직 시도의원뿐만 아니라 또 과거에 몸담았던 당원들, 전직 시의원, 도의원들도 함께 이렇게 뭉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 쪽은 들리는 얘기들이 너는 나오지 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이 유세나 출정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일사불란하게 잘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광명에서 별로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좀 흩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차이가 좀 나요. 네네 결집을 하죠. 네, 그죠? 결집을 네.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갑과 을의 차이가 확연히 나요. 그렇죠, 그렇죠. 갑은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 오영재가 거의 그냥 모든 걸 잡고 있고 그 이전에 있었던 당원들의 모집이나 참여하는 정도가 굉장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죠, 그죠. 근데 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졌고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이 아직 복당도 안 했는데 그 사람까지 나와서 같이 힘을 합해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마이크까지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까지 굉장히 개방이 돼 있는데 갑 같은 경우는 그 독수리 오영재가 아주 그냥 폐쇄적으로 네. 해서 여기는 우리가 나중에 농공 행상을 하면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선거 때가 되면 부직갱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당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니들끼리 다 하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불만들이 네, 많이 네. 나오죠. 우리가 항상 방송을 하면서 이모경 의원을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밑에 있는 쉽게 말하면 좀 심한 말하면 뭐 이거 좀 나갈지 모르지만 떨거지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근데 네, 꼭 나가겠습니다. 예, 이 얘기를 지금 못 듣고 있는 이모경 의원이 그거를 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진짜 화가 나요. 얼마 전에 제가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 민주당 옷을 안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거운동 안 해요. 그랬더니 무대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고 참여도 안 시켜준대요. 도대체 갑이 민주당이 있어요? 저는 정말 말하고 싶은 거는 내년 지방선거에 정말 심판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갑을. 이모경 의원이 지금 이 지역에서 선거운동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모경 의원이 하는 게 출근 인사하고 퇴근 인사밖에 없어요. 그죠, 그죠. 나머지는 다 중앙에 가서 하고 또 중앙에 가보면 또 어쨌든 거기서도 눈에 띄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하다가 지역에 오면
잘 보이겠어요 그게. 또 거기서 그렇게 위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했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애들도 자기한테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들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모경 의원하고 6명만 그렇게 돌아다녀. 그러니까 나머지 당원들이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건지 대선인 건지 이걸 착각할 정도로 좀 자기네들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모경과 그 이모경의 똘마니들이 하고 있는 그 작태 두 분은 이제 어쨌든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분노하지는 않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 대통령 선거를 4일 앞둔 이 엄중한 시기에 지들만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여론몰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모아서 선거 차량에 탑승을 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되는데 배제를 하는 순간 그 양반들이 그럼 그 이재명을 찍겠어요? 이모경 의원하고 그 독수리 오영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농공 행상을 할 때 나머지 사람들하고 왜 그걸 논아가지고 우리 5사람만 가지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한번 철퇴를 맞아야 돼요.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진짜 제가 봐도. 내년 시의원은 한 분씩 뭐 되는 거는 확실하니까 도의원에서 또 어떤 바람이 불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광명 갑과 을이 아까도 이제 초장이 얘기를 했지만 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하는 당원이 있으면 무조건 유세를 할 수 네. 있게끔 기회를 주고 출마를 내년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굉장히 많이 모여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분위기 자체가 틀이 되려는 거예요. 네네. 그 차이는 시도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날아갈 것이라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 선거운동을 하는 부분이고 갑 쪽은 어차피 내가 들어가도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참 현충열 의원을 지속적으로 표현을 해왔지만 이 양반이 사무장으로 해서 이런 큰 그림을 만드는 거는 본인의 역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존중할 만하고 갑 지역, 을 지역 한번 이번 대통령 선거 득표를 한번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영향을 좀 그렇죠. 미칠 수 있으니까 지난 대선하고 이번 대선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중에 또 한번 네.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KDI를 통한 대선 예측을 했고 또 언론계의 또 노스트라 두 분께서 예측을 하셨는데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저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권영국 후보를 지지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투표를 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